1983년 9월 22일 대한민국 도심 그것도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폭탄 테러가 급기야 발생을 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대구 시내 중심가 사거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다른 장소도 아닌 미국 문화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어유. 이거 여기예요? 아니 이거 뭐 작은 폭발이 아니에요. 아니 날라갔어. 날라갔는데 진짜. 지금 현판에 엄청나다. 미국 문화원이라고 현판이 보이죠? 왜? 아 어떻게 된 일인가 일단 개요부터 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이게 1983년 9월 22일 밤 9시 경이었습니다. 당시 영남고등학교 1학년 17살 이제 허병철 군이 친구 2명과 함께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는 버스 타고 계속 가고 이제 허병철 군은 내렸어요. 미국 문화원 근처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대구 미 문화원 정문, 철제 정문 앞에 큰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의심을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좀 묵직해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겠다. 미국 문화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한 300m만 걸어가면 대구 시경이 있거든요.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고 가가지고 거기 서 있는 경찰한테 신고를 해요. 미국 문화원 정문 앞에 이 큰 가방이 있는데 좀 무겁다. 그리고 저기 지금 정문 앞에 가면은 이거 말고도 더 큰 가방이 있다. 뭐가 있어? 라고 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허병철 군의 신고를 받고 관할 파출소에 순경이 같이 출동을 합니다. 이름은 김철호 순경입니다. 허병철 군과 함께 나머지 가방 하나를 찾기 위해 김철호 순경이 미국 문화원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미국 문화원에 도착한 시각이 밤 9시 33분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 문화원 앞에 계단 앞에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허병철 군이 가방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 가방을 가리키면서 이거예요? 바로 이 가방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가방을 들어서 김순경에게 보이려는 순간 안 돼. 빵! 하면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 커다란 폭발이 일어납니다. 허병철 군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 폭발물이 들었어요. 드는 순간 폭발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날 건물 2층에 숙직을 쓰고 있었던 경비원의 증언이 나와 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래층에서 귀청을 찢는 폭발음이 들리면서 건물이 크게 진동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까 폭발물 파편이 내가 있던 2층 숙직실까지 날아 들어와서 내 오른쪽 팔을 보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있더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이 아래층으로 급하게 내려가 봤더니 주변이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라는 증언도 나옵니다. 여러 기사를 종합한 이 폭발력은 미 네. 문화원의 앞 벽이 파쇄가 되고 완전히 파괴가 되고 네. 길 건너에 당시 경북대 부속 병원이 있었어요. 어허. 그 병원 유리창 포함해서 500여 개의 유리창이 박살이 나요. 엄청 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고 있던 택시 2대도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나고 내부에 있는 인원들이 다치게 돼요. 엄청난 큰. 그래서 이 폭발로 인해서 폭탄을 들었던 그 고등학생 허병철 군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폭살을 제자리에서 그냥 사망한 거예요? 아픔도 못 느꼈을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폭탄 테러.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겠죠. 그래요. 자, 우리 정부는 시급히 뭘 만듭니다. 합동 신문조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건의 수사를 맡깁니다. 이 아무튼 공산주의 소행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렇게 조사를 해서 무려 75만 명이라는 네, 조사를 하고요. 그중에 특정 범인이다라고 5명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국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전소 사건이죠. 아 진짜. 불이 나. 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구나. 경주는 알려주질 않았어. 아, 부산 고신대 학생이다 라고 밝혀지면서 대학생들을 지목합니다.
5명의 경북대 학생들을 원대동 대공 분실로 끌고 가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어내겠죠. 범이 쥐가 되겠네요. 자 보세요. 대공분실로 끌려온 5명의 대학생들 이름 제가 한 사람씩 다 거명하겠습니다. 경북대 인문대 철학과에 재직 중이던 박종덕 씨, 안상학 씨, 우성수 씨, 사범대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이었던 손오만 씨, 사회대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이던 함종호 씨였습니다. 합동신문조는 이들 5명을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얼마나 범인을 확신했냐면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데 일단 영장은 가뿐히 무시해요. 아, 영장이 없었어요?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붙잡아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신문을 자행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혐의를 부인합니다. 보통의 경우면 이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일단 영장도 없이 데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귀가시켜야죠. 그런데 당시 안기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 얘들이 불지 않는구나. 누구를 데려와야겠다. 바로 그때 당시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한을 데려옵니다. 합동신문조는 고문을 통해서 이들의 자백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라는 결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문기술자가 투입돼서 30일 동안 고문을 포함한 신문이 자행됩니다. 30일. 이근한이라는 사람, 고문 기술자라고도 불렸죠. 당시 이제 이근한에게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차라리 맞는 게 마음이 편했대요. 맞는 게 제일 편하다. 때리십시오. 정말 잔인하게 그걸 당했던 그 정치인들도 몇 분 계세요. 나중에 증언했던 분. 뭐 김근태 의원도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죠.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뭐 뼈를 어떻게 이렇게 관절을 탈구를 뺐다가 다시 시켜서 빼놓고. 탈구를 시켰다가 다시 넣었다는 걸 반복하고 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경북대 5명의 학생 결국은 온갖 고문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던 그 학생들도 결국은 이제 항복해버린 거고. 그래서 유죄까지 안 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예, 제가 폭포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하고 이제 이른바 자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백이 이루어지면서 5명의 대학생들 중에 한 명인 박종덕이 사건의 주범으로 딱 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다 그리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드는 거 했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껏 진행되었던 모든 수사 내용을 일거에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주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요. 12월 3일 밤 부산 다대포 해안으로 침투하던 북한군의 무장간첩 2명이 해안 경계에 근무 중인 육군 초병들에 의해 생포되고 이들을 내려놓고 도주하던 무장간첩선은 우리 해군 함정과 긴급 출동한 공군기의 합동작전으로 격침됐습니다. (9월) 말경에 나한테 와서 자기가 그 전파 감청에서 아무 해득 안 결과 대구 미문화원 폭파 성공이라는 이런 전파를 감청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남도선에서 그 반미 감정이 높아서 남선 청년 학생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작원이 용감한 행동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구나 하고 승진 높이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구 이 미국 문화원이 폭탄 테러가 경북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근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은 이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간첩이 없으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시대였고 또 그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자였으니까. 자,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9월) 말경에 나한테 와서 자기가 그 전파 감청에서 아무 해득 안 결과 대구 미문화원 폭파 성공이라는 이런 전파를 감청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반미 감정이 높아서 남선 청년 학생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작원이 용감한 행동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구나 하고 승진 높이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대포 침투하기 2달 전이었던 9월 말. 네. 이 9월 말은
우리 경북대 학생들 막 특징되던 그때였잖아요. 원산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이들이 당시 통신을 담당하던 북한 측 무전장 박창식 이름도 나와요. 무전장, 북한 무전장 이름도 나와요. 박창식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데 내가 9월 22일 밤에 전파 감청소에서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성공이라는 무전 보고를 감청했다. 우리 공작원이 성공했다라고 자랑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생포된 감청 2명이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확실한 게 드러납니다. 확실한 게 드러난 게 뭐냐면은 일단 당국도 이런 모든 정황을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도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뭘 밝혀냈냐면은 그 미 문화원 사건에서 사용된 폭탄과 건전지가 북한제였어요. 일본 게 아니라. 북한제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 때 사용됐던 이 폭탄과 한 2주 후, 3주 후에 이 자행된 버마 그 아웅산 테러에 사용됐던 그 폭발이 안 됐던 폭탄이잖아요. 그것이 동일한 폭탄이라는 게 지금 밝혀져요. 북한의 이런 속내, 이런 음흉한 계략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청년도 있었고 그리고 누명을 쓴 사람도 있고 좀 얼마나 큰 피해를 낳았습니까? 실제 이 테러를 실행한 사람들은 그럼 누구라고 합니까? 네, 그 대구 미문화원을 폭파시킨 진범은 북한 노동당 연락부 소속의 이철이라는 공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철은 테러를 성공시킨 뒤 북한으로 무사히 복귀했어요. 네, 돌아가서 미 문화원을 폭파시킨 성공의 대가로 김일성 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고요. 북한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공작원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교관으로 활동했을 것 같습니다. 신분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다 노출이 됐으니까 다시 공작원으로 내려올 일은 없고 공작원들을 양성하는 교관으로 아주 잘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경북대 학생들은 어떻게 된지도 궁금하고 사실 사건에 이제 진범이 밝혀졌잖아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아, 어제까 이 이유를 몰라서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정상일 텐데 네. 이 당시에 일어났던 거의 대다수의 이런 조작된 간첩 사건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고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네, 맞습니다. 대구 경찰청이 그때 당시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은 북괴 공작원이 직접 침투해 폭파 후 복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까지 해요. 네. 그리고 슬그머니 수사를 종결해요. 그건 풀어줘야지. 그럼 대구 경북대 학생들은 어떻게 돼 있었냐? 그때 당시 자백을 하고 체포돼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수감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면 풀어줘야 돼요.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를 파요. 고문 받았잖아요. 이근한에 의해서. 그런데 풀어줬느냐? 어처구니 없게도 재판을 받기로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들은 각종 혐의들이 추가됩니다. 국가보안법, 방공법, 지식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다양한 제목들이 추가돼요. 그래서 원래의 혐의는 다 해소가 됐는데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서 이후 직후긴 해요. 84년 2월이었으니까 사건의 주범으로 몰렸던 박종덕 당시 학생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이 나와요. 자,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수십 년 뒤였습니다. 수십 년이요? 끊임없이 고문을 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허위 자백을 통해서 그들의 조작에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한 개인이 국가 기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고문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을 때 감당할 방법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면서 그런 트라우마까지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아, 그럼 이분이구나. 밤마다 꿈을 꾸면 악몽에 시달리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꿈을 꾸고 그걸 30일 넘게 그게 사람 살면서 2018년이요? 아유,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가 살면서 개인 간의 폭력으로 입은 상처는 언젠간 지워져요.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건 명심해야 될 게 국가가 휘두른
권력으로 자행된 폭력에 입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 내가 그 국가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국가 폭력으로 입은 상처거든요.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던 박종덕 씨는 주범으로 몰렸던 당시 학생이었습니다. 2006년에 박종덕 씨가 경찰에 연행되어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 억울하게 처벌받았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합니다. 그 사건이 접수된 게 이제 2006년도인데 2008년도가 돼서야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심은 또 그로부터 8년 뒤인 지난 2016년 3월에서야 이제 확정이 됐고 또 재심 절차 또한 또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건 35년 만인 2018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비로 재심이 열렸고 재심 결과 5명은 다 무죄가 선고를 받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이제 그 피해자 가운데서 우성우 씨 재심 결과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주범으로 몰렸던 이제 박종덕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 이제 결정이 났는데 네. 35년에 자기 인생이 날아갔잖아요. 네. 얼마 받았냐? 받은 금액이 겨우 6,300만 원. 예? 6,300만 원. 자, 사건으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당연히 없겠죠. 예. 끔찍한 기억들과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